1번 경기 번리 대 토트넘. 번리는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승점도 14점까지 끌어올렸고 최근 경기들에서 여전히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긴 해도 득점력은 뚜렷하게 상승세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득점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직전 챔스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다곤 하지만 수적 우세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또 수적 우세였음에도 점유율이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고 경기력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번 경기 번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가능성은 크고 토트넘은 지난 경기 승리를 했지만 경기 기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또 기가 막히게 원정에서 패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5경기 전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패배할 타이밍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최근 좋은 흐름을 탄 번리의 승리 쪽으로 21%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풀럼 대 브라이턴. 두 팀 순위에서 보나 전력에서 보나 경기력에서 보나 큰 차이는 없고 지난 맞대결의 결과에서도 팽팽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풀럼이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해리 윌슨 선수가 연이은 득점에 성공시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 연속된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턴이 압도적으로 우위는 아니더라도 수비에서는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방으로 이어지는 공격 흐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기 두 팀 역습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중원에서부터 팽팽하게 치고받는 난타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브라이턴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 보인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홈팀 풀럼의 패배 18%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맨시티 대 울버햄튼.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보데글림에게 3대1로 패배하면서 2경기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보데글림이 단통 승리를 예상했고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리그 경기이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기엔 충분한 맨시티입니다. 압도적 전력 우위, 홈발,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맨시티의 승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울버햄튼이 리그 꼴찌이긴 해도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경기력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울버햄튼의 골문을 수없이 두들기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 맨시티가 기세가 올라온 울버햄튼을 상대로 고전한다. 울버햄튼이 수비의 안정감을 찾은 시점에서 역습을 통해 맨시티의 골문을 노린다. 맨시티의 승리가 확정되는 경기까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 어쩌면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본머스 대 리버풀. 본머스는 최근 수비 불안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2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는데 전체적인 조직력은 좋아 보이지 못합니다. 물론 홈에서는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지만 딱히 득점력도 올라가지 않고 홈발을 잘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챔스 경기에서 마르세유에게 0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고 중앙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본머스가 측면 공격을 위주로 빌드업을 할 것이고 빠른 역습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겠지만 리버풀의 수비를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5경기 연승을 하면서 상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전을 기대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본머스의 패배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 세비야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애덤스 선수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엘체와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전 경기들에서는 연속된 무득점 경기를 치르면서 엄청난 빈공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빌바오가 엄청난 실점률을 기록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엉망이긴 해도 득점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세비야의 현재 득점력이라면 빌바오의 수비를 뚫어내는 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세비야가 이틀 더 쉰 상태라서 체력적으로는 우위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큰 차이는 뭐 없어 보이고, 빌바오가 직전 경기에서 아탈란타에게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했고, 지난 5번의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도 세비야에게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세비야라고 해도 상성을 깨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빌바오의 득점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직전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 핵심 공격수인 구르제타 선수가 이번 리그 경기에서는 카드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격력 면에서 전력 누수는 있는 빌바오입니다. 때문에 뭐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바쳐서 가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세비야의 단통 패배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은 직전 챔스 경기에서 아약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2경기 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득점력도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기엔 힘이 벅차 보입니다. 물론 순위에서는 한 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분명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했어도 워낙 스쿼드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한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 배당이 레알 마드리드가 정배이긴 하지만 2.09배 배당을 받았는데, 뭐 이상할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배당이 높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2위고 비아레알이 3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격차를 좀 벌리려고 전력을 다할 레알 마드리드이고, 1위 바르셀로나와 승점이 단 1점 차이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또 두 팀 지난 경기를 좀 봤을 때 나란히 직전 챔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면도 어느 팀이 우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전력으로 압도할 레알 마드리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홈팀 비아레알의 패배 66.8%의 투표율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아틀레티코는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상위권 경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상대팀 마요르카와 확실한 전력 차이, 경기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팀의 승리로 84%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챔스를 병행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갈라타사라이와 1대1로 비기면서 챔스 순위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8위부터 상위 토너먼트 직행권을 따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경기 남은 시점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와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다음 보데글림과의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될 아틀레티코입니다. 또 마요르카는 주말 리그 경기만 치른 상황에서 첼리에와 친선전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뭐 그렇게 힘을 들여야 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마요르카는 무리키 선수의 결정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리그 15위에 위치한 이 시점에서 강등권과 차이를 벌리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는 최근 득점력에서 문제를 보이면서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다음 챔스 경기를 위해서 힘을 조금 뺄 것이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강등권 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패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 크리스탈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썬더랜드에게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선수들을 이적시키고 있고, 또 이적한다는 소문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선수단이 공중분해가 될 정도로 팀 분위기는 좋지 못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최근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첼시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이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첼시가 지난 경기에서 파포스에게 한 골 차이의 아쉬운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 많은 골 찬스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도 득점률이 높긴 하지만 거의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전환에서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이 수비를 뒤로 내리고 역습을 통한 득점 찬스를 계속해서 노릴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득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첼시도 수비 조직력에서의 문제가 있긴 해도 득점력은 식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팀 어쩌면 많은 골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은 첼시의 승리가 유력한 건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단통 무승부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 두 팀 최근 경기들에서 나란히 승리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뉴캐슬이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뉴캐슬은 실점률이 좀 굉장히 올라오면서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빌라가 공격 전개에서 더 직관적인 빌드업으로 공격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기도 하고 박스 안에서의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점이 많은 뉴캐슬의 수비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스톤빌라가 현재 리그 3위로 2위 맨시티와 승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두 경기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현재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뉴캐슬이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득점력이 좋지만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아스톤빌라가 득점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뉴캐슬의 무패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RC 셀타. 두 팀 최근 패배를 잊은 듯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2대1로 꺾어내면서 3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하긴 했어도 잃은 게 많은 경기입니다. 팀 내 에이스인 쿠보 선수가 부상이탈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솔레르 선수도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관건인 경기인데 셀타도 직전 경기에서 릴에게 승리하면서 4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 소시에다드입니다. 셀타는 지난 5경기에서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이고 있고 전방에서도 골고루 골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홈 이점을 가져가지만 홈에서 성적이 딱히 좋지 못하다. 또 에이스 선수들의 공백을 쉽게 메우지 못할 것이고 기세가 올라온 셀타에게 일격을 얻어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홈팀 소시에다드의 패배 이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